그래서 지금 교육 과정에 대한 개념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제 여러 가지 구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혼동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개념만 생각하세요. 개념을 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교육과정 조직의 중점에서 보는 거와 존재 형식에 보는 거와 계획과 결과의 관점과 교과의 경험의 관점에서도 바로 교육과정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혼동이 생긴다. 혼동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혼란의 소재가 여기에 있다. 다음 6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과정의 결정자의 수준이 누구냐. 이게 공식적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도를 담은 문서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야 할 교육 내용의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국가 공통 교육과정이 있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고 문서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문서로도 나와요. 이게 국가 수준이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국가 수준에 나왔던 그 교육과정 그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나? 그렇지는 않잖아.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은 도덕적인 창의력을 함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정도에서 음악에 대한 음표에 대한 기초 지식과 뭐를 이해할 음악의 기초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만 나오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서 수업 지도안을 짜고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되는 또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사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에 대한 문서와 수업 활동을 말한다. 기간별 수업 계획, 교수학습 지도안. 그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는 것이 결국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지만 교과서를 그대로 갖다 가르치나? 그런 사람은 없거든. 한 명도. 다 여러분들이 가서 음악이든 미술이든 수학이든 책이든 그 기본 교과서와 교육부에 나온 기본 교육과정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수학습 지도안을 여러분 스스로 내용을 선택하고 짜야 돼요. 무엇을 가르칠 까 따라서 what to teach에 대한 부분을 교사 수준에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을 것이고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을 것. 그 다음에 학생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을 것이다. 학생 수준에서 보면은 교사가 가르친다고 해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정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어때? 다 그걸 100% 다 배우나? 100% 다 배우지도 못하며 또 안 배운 것도 있으며 가르치지도 않은 것도 배우게 되지, 그지?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어도 없고 또 가르쳐야 될 것을 못 배운 것도 있어. 영교육과정은 위안부 문제가 우리 책에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이런 거는 안 나오잖아. 책에 안 나와. 그런 거는 의도적으로 빼놨잖아. 자, 학생 수준의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생활하기에 동안 가지기에는 경험의 총체다. 정의적인 영역, 인지적인 영역, 통태다. 따라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봐봐요. 책에 글을 쓸 때 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다가 학생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다가 교육과정 이야기하다 하는데 막 교육과정이라는 내용을 막 섞었어. 근데 관점이 그 교육과정인 내용을 관찰해보면 이 사람이 교과를 의미한다. 아니면 경험을 의미한다. 지식의 구조를 의미한다. 이건 교사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해한다. 학생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해한다. 이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다양한 관점 이것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킨다. 내가 강의를 처음 교육행정이나 이런 과목을 내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코끼리를 이야기하자. 코끼리. 상당히 많은 사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학을 관여하면서 코끼리. 코끼리나? 코끼리죠. 근데 우리가 코끼리죠. 코끼리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영상으로 탁 떠오르니까 금방 알 수가 있어. 이해를 안 하고. 그런데 이 코끼리라는 말을 이 코끼리라는 게 개념이 뭔지 한번 정의를 해보자. 상당히 개념이 뭐예요? 동물이지. 자, 첫째 지금 이야기해서 코가 길다. 자, 코가 길다. 또 뭐가 이거? 초식 동물.
또 크다. 또 뭐? 아프리카. 자, 등등이라고 얘기했어. 자, 근데 지금까지 이거 나온 걸 보면 코가 길다, 몸집이 크다는 이 신체적 특성이죠, 그죠? 특성이죠, 관점이, 그죠? 초식동물은 어떤 음식에 대한 이게 식습성, 그죠? 식습성이죠. 아프리카는 어때요? 생태 지역에 대한 관점이죠, 그죠? 자, 이거 우리는 오로지 세 개의 관점만 이야기했어. 그런데 코끼리를 정의하려면 세 개의 관점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어? 자, 신경 생리학적인 특징, 또는 뭐 눈의 그 거리의 작용에 대한 특징, 또는 뭐 다리의 뭐 신체적인 게 아니라 뭐 이 사회 습성적인 뭐 특징, 생태적인 특징, 사는 곳에 대한 건데 사회 습성적인 특징, 또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 육체적인, 이 신체적인 특징만 이야기하는 거지. 코가 길고 다리가 길고 있어서 코로 이렇게 뭘 먹는 거, 이거만 이야기하는 거지 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다양한 관점에서 코끼리를 정의하는.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과정이 뭐냐 물었어. 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논의를 하더라. 그러니까 교과다, 경험이다, 계획이다, 결과다.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존재 형식이다, 교육과정이 조직이다, 아니면 이제 교육과정이 결정된 수준이다. 먼저 이야기하겠죠. 이런 관점이 다양하게 보고 논의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논의하고, 도대체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뭘 여기 논의하는데 한참 보면 불운의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 막 이만치를 논의해. 그게 뭐야 결국? 그거는 그거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과로부터 우리가 이제 세련되게 지식의 구조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야. 근데 그게 뭐란 말인가?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막 하다가 이제 막 EPS가 혼란 들고 막 혼동스러운 거야. 야, 나중에 뭔지 몰라. 내가 그 많은 책을 읽고 나서 이게 뭐지? 이게 황당한 그런 한 6-7권 책을 다 읽고 나서 두세 번 읽고 나서 교육과정이 뭐지? 나 자신이 혼란스러운 그런, 왜냐면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론. 자, 그래서 교육과정 이론이라는 건 뭐냐?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원리와 지식이다.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어떤 모형이죠. 그걸 이제 크게 나누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형을 두 가지 관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처방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이 있어요. 처방적 접근은 뭐냐? 테크노 엔지니어링 어프로치인데, 기술공학적 접근은 이 개발 모형을 말해요. 개발. 여기 써놨죠. 파이너, 이 분류는 파이너는 좀 밑에서 할 텐데, 처방적 접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에 대한 관점, 파이너가 분류한 전통주의자, 개념적 경험주의자, 재개념주의자 중에 개발에 대한 관점이 바로 처방적 관점이에요. 처방적 관점에서 처방적, 프리스크립티브. 처방이라는 건 어떤 진단을 보고 약을 제조해 뭘까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처방한다, 그죠? 기술공학적 교육과정 이론을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내용 선정, 조직, 평가에 대한 안내나 처치를 위한 일련의 진술 체제를 이해하는 입장이다. 처방적인 개발적인 관점. 그 안에 무엇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은 주로 관심이 없고, 어떤 절차로 그 교육과정이라는 내용을 편성해 볼 것인가, 이 개발의 관점이죠. 이에 반해 기술적 접근은 디스크립티브이죠. 기술적 접근은 디스크립트, 기술한다. 기술하려고 그러면 어때?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미시적 접근을 해야 되겠죠. 질적인 접근을 해야 질적, 퀄러터티브 이제 어프로치죠. 퀄러터티브.
교육 과정의 다양한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비판하는 활동이다. 다양한 관점. 우리가 교육 사회학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이 있죠. 그래서 미시적 관점이 보면 어때요? 신교육학, 해석학이 바로 미시적 관점인데 기술적 관점은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기술적 관점은 교육 과정을 이 미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그 현상들이 이루어지는가 설명하라는 거고, 처방적 관점은 큰 틀에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거에 관점을 두는 것이 처방적 관점이죠. 자, 파이너의 분류가 가장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너의 분류에 의해서 내가 이게 집필을 하고 있어요. 파이너라는 사람이 이제 보면은 1900 내가 뒤에 어디다 써놨는데 여기는 아직 파이너에 대한 게 안 나온 것 같다. 재개념주의자. 1973년 6페이지 보면 6페이지 한번 그 내용을 보세요. 6페이지 보면 (1973년) 로체스터 대학의 교육과정 학회에서 학회의 주제가 강화된 의식, heightened consciousness, 문화혁명, cultural revolution, 교육과정 이론, curriculum theory라는 학회 주제를 걸고 학회가 열렸어요. 이때 열려서 참석한 사람이 맥도날드, 그린, 휴브너, 스트라트, 베이트만, 핀더, 파이너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 파이너가 그 회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연구, 이론 접근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고 그 전체를 한번 지금까지 있는 내용들을 파이너가 한번 다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이죠, 미국 파이너.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그 분류를 해봤는데, 하나는 전통주의자, 트래디셔널리스트, 전통주의자라고 불렀고, 또 하나는 개념적 경험주의라고 불렀죠. 컨셉추얼 임피리시스트, 컨셉추얼 임피리시스트.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리컨셉추얼리스트, 재개념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재개념화, 이게 선두 주자가 돼서 한 사람이 바로 물론 수압이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 이제 최초로 초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 제대로 정리한 사람이 파이너예요. 그래서 파이너는 바로 교육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분류했느냐, 이론을 지금까지 나왔던 이론들을 갖다가 전통주의자, 개념적 경험주의자, 재개념주의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전통주의자는 뭐냐? 교육과정의 이해보다 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나 실천에 관한 원리나 개발에 노력을 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개념적 경험주의자는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체제론적 관점이 개념적 경험주의자들이 체제론 사회과학이라고 써있잖아요. 사회과학에 사용하는 연구방법론이 체제론적 관점이에요. 체제론, 시스템스 티어리에서 교육과정의 가설을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한 사람이죠. 수압이 이제 있고, 재개념주의자들은 교육과정 개발보다 이해에 초점을 두고 지배 집단 이데올로기나 실존적 경험을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그래서 재개념주의자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장을 만들어서 이제 크게 더 이제 우리가 논의가 할 텐데, 자, 지금까지 이제 시험에 나온 걸 보면 타일러에 대한 모형도 났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위긴스와 맥타이, 좀 이제 전통주의자들에 대한 위긴스 맥타이도 시험에 났었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난다라면은 결국은 이제 워커 모형이나 아니면 이제 재개념주의자 교육과정, 올해 이제 작년에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가지고, 작년에 났죠? 네? 작년에 뭐가 났었다 그랬지 아까? 타일러 모형이 나서 올해는 좀 건너뛸 수도 있겠네. 건너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 올해를 끝내야 되겠지만, 하여튼 혹시나 또 몰라요. 혹시나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상이라는 것이 항상 빗나갈 수 있으니까, 교육과정이 또 나온다면 상당히 지금 이제 재개념주의자가 상당히 아주 1순위죠. 파이너나 애플, 재개념주의자. 아주 좋은 수조세고, 아까 영교육과정 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서
뭐 위안부 문제가 이제 또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영교육 과정, 그다음에 대개념주의자 출제 1순위죠. 그다음에 워커 모형, 강령, 딜리버레이션 설계 단계, 재개념주의자 전 단계, 강령 수기 거꾸로 설계 단계 이것도 상당히 이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난 거는 한번 훑어보고 나중에 이 새로 안 난 거, 날만한 거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제 고득점에 이제 비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지적해 놓은 거만 보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나중에 그것만 보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되겠지. 자, 19점, 20점 맞으려면 뭐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 전통주의자. 지금부터 이제 그 교육과정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공부해 가는 거예요. 자, 전통주의자 전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전통주의자 전이야. 그래 전통주의자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경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 중심이 나오면서 아까 보비트 얘기했죠. 보비트가 정의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보비트도 뭐라 그랬어요?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본다. 아까 그랬잖아. 그죠? 타일러도 학생들이 모든 학습 경험이라고 아까 1페이지 보면 보비트나 타일러도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거 학생들이 학습 경험으로 봤잖아요. 그죠? 다 경험주의예요. 그러니까 전통주의 전에 나타난 이미 원래 일반적으로 교육 철학에서 전통주의 교육 방식 하면 교과 중심이 나오는데 파이너의 분류에 의하면 전통주의자들은 경험 이제 중심 교육과정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전이 교과고. 자, 보비트가 처음 과학적으로 이제 근대로 오면서 처음 교육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한번 연구해 본 사람이에요. 그 이제 적혀 있는 대로 보비트는 과학적 관리론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과학화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1918년 커리큘럼이라는 책을 냈어요. 처음으로. 이게 최초야. 근데 과학적인 관점에서. 근데 왜 과학적이라고 하냐? 자, 보면은 이제 1924년에 How to make a 커리큘럼,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드는 거, 학교의 교수 요목을 만드는데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드는 것에 대한 책을 줬는데 거기 나온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첫째, 성인에게 요구되는 광범위한 인간 행동의 주요 활동을 추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성인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한다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결국 성인의 활동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성인의 활동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우리가 분석을 가만히 해보니까 성인들이 언어 활동이 있네. 말을 해야 되잖아. 체육 활동을 해야 돼. 또 삶을 살지. 시민 활동, 투표도 하고 시민 활동을 해야 돼. 일반적인 사회 활동, 어울리고 하는 활동, 여가 활동도 해야 되고, 정신 활동도 또 해야 돼. 생각도 하고, 정신이 멘탈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뭔가 자기 반성도 해보고, 종교 활동도 또 있어야 돼. 뭐 없는 사람은 그게 무종교 활동이 그것도 종교야. 그 다음에 부모 활동, 비직업 활동, 직업 활동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추출해내면 되지 않겠느냐. 둘째, 인간의 행동 영역, 이러한 행동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스페시픽, F로 가야 되는데 P가 됐지? 스페시픽이지, P죠, F죠, F. 스페시픽 액티비티. 이 종교활동, 부모활동, 직업활동, 시민활동, 여가활동 중에 구체적으로 수행할 활동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셋째,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된 교육활동에 따라 교육 목표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목표에 따라 학생들이 활동과 경험의 총목록을 작성한다. 예를 들면 여가활동이다. 여가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뭐 낚시다, 아니면 독서다, 아니면 뭐 요리다 이렇게 한다면 그 중고등학교에서 요리를 배울 목표를 뭐 서양 요리 뭐 기초 제일 우리는 김치 만드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김치 우리 한국 사람은 밥 짓는 법, 김치 먹는 법. 실제적으로 가사 시간에 그 과목이 있네. 있죠? 배우죠 가사 시간에. 자, 그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교육과정이 구성된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목록을 만들고, 다섯째,
학생들의 연령과 학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활동과 경험을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면 되잖아.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밤물 안 치는 거. 여러분 1학년 때 한번 해봤어요? 시간 기억이 나는데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밥솥 가져와가지고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삼겹살 구우고 그거 하면 그건 생물 시간이구나. 지방이 어떻게 초출되니까 냄새 피우고 밥도 한번 해본 적이 있네. 가다 초등학교 때 요약하면 성인의 삶에 필요한 능력들을 분석하여 교육 목표를 분석한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활동과 경험으로 즉 교육 과정을 상세히 계획하는 과학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처음 이제 우리가 경험의 관점에서 교육 과정을 처음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해 본 사람이 보비트죠. 근데 보비트는 시험에 안 나요. 시험에 안 나. 이거 뭐지? 가장 중요한 건 타일러예요. 타일러가 1949년에 벌써 24년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렸죠. 그죠? 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경험 중심, 생활 중심, 아동 중심, 존듀의 이론들이 막 풍미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그동안 이제 개발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타일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 타일러에 대해서는 타일러가 어쩌고 보면 객관주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설계에 FM 교과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모든 전형으로 여겨져 있어. 그러니까 타일러 책 하나만 있으면 교육과정 다 배운 거랑 마찬가지 사실은. 그 정도로 이제 이 전형적인 그 문서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자기가 물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여기는 재개념주의자나 개념적 경험주의자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이해나 이런 걸 생각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개발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에 관해서만 과학적으로 한번 더 발전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타일러가 한 내용들이 모든 게 시험에 나. 타일러가 하는 사람들이. 자, 타일러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물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일반 원리, 이게 밑줄을 쳐보세요. 밑줄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일반 원리더라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건 아니야. 그지? 교육과정이 무엇인가 보다도 교육과정 개발의 일반 원리야. 교육과정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뭐냐, 뭐 이런 내용보다 뭐 교권이 이해니 뭐 이런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역사적인 관점, 이해 관점, 뭐 정치적 관점 이런 건 떠난 거야. 떠나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학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수업을 계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과정을 우리가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 교육의 목표, 수업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해야 되느냐? 수업의 목표는 뭐냐? 교육과정의 목표는 뭐냐? 음악 2학년, 중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가 있는데 음악 교과서의 교육 목표는 뭐냐? 한 학기 동안.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경험을 선정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그 경험을 갖다 어떻게 조직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조직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교육 과정,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생각을 한다면 내용의 선정과 조직이 핵심이지. 그지? 그렇잖아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슨 내용을 선정해서 어떻게 조직해서 가르칠 것인가? 이게 핵심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그걸 생각해보니까 목표가 없이 내용의 선정과 조직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선정과 조직을 우리가 했다면 그 내용이 우리가 수업 교육이라고 말한다면 선정과 조직을 했으면 어때? 수업이 실행이 있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세트 전체를 하나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타일러는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 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위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교육의 수준과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타일러는 그 질문에 답이
그의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그 답변에 도달하는 일련의 절차. 이것도 미술처럼 일련의 a series of procedure, a series of procedure를 설명함으로써 교육 과정과 수업 문제를 살펴보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래서 타일러가 1949년에 교육 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를 출간한 이후 Basic Principl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이런 책이에요. 상당히 이것이 이제 전형 FM이 됐어 지금은. 교육과정이 FM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고 학습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모형은 선형적이다. 선형적이라는 것은 순환적이지 않다는 거야. 물론 이분도 그의 책에 보면 목표 설정, 내용, 경험 선정, 학습 경험, 학습 내용의 조직, 평가라는 것이 이 사람 책에는 어느 이 순서대로 이제 절차로만 돼 있는데 이것이 순환하고 서로 순환한다는 얘기를 적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 별로 중요시 않고 이 사람을 직선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 실제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선형적이며 탈역사적이고 탈정치적이다. 교육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선정되고 왜 선정되고 교육 내용이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관련하지 않아. 그래서 탈역사적이고 탈정치적이고 개인적이다. 개인적인 말이죠. 오직 개인 학생으로부터 떠나지. 오직 관점이 있는 건 교육과정을 객관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개발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느냐. 이거의 개발 절차만을 보비트 이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전체 모델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전통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거. 전통주의자는 뭐라 했어 아까? 경험에 대한 부분이라 할 때 교과는 그 전이에요. 파이너가 분류한 거는. 이후 나타났던 사람이 이제 브룸이야. 브룸은 타일러 밑에서 배웠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현재 임용고 씨가 돼서 교사를 하다가 이제 외국에 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어요. 연수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겠다 그러면 미국에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유명한 학자들 보면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 같은 배우면 이제 대가가 되는 거야. 다. 우리나라 이종서, 이영우 이런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이영우 선생은 그 브루너한테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브루너 책 아주 선전한 거고 김종서 선생은 다른 분 유명한 학자한테 브루미가 아니고 타일러한테 배우고 왔어. 타일러. 김종서는 타일러한테 배우고 이용우는 브루너한테 배우고 왔어.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상당히 뭐 장관도 하고 책에도 되고 여러분들 요새 잘 나가는 사람 만약에 음악 돼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 유명한 사람 하나 배우고 이제 가서 1인자가 되고 교수 되는 거예요. 자 브루미는 타일러의 제자죠. 스승이 한 이런 걸 잘 보고 뭐 지금까지 뭐 해놓은 걸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자세해요. 근데 이제 타일러의 모형을 다 끝나고 개발 모형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타일러 모형에 대해서 하나 교육 내용 선정 조직의 원리, 선정의 원리 이걸 우리가 공부할 텐데 자세히 해놨어요. 이걸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육 목표.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스승이 만들어내는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 학습 내용의 학습 경험, 학습 내용의 선정, 조직, 평가 중에 나는 좀 이 목표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자. 목표. 뭔가 교육 목표, 수업 목표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리돼야 잘 가르칠 수 있느냐. 행동주의 관점이죠. 행동주의 관점. 그래서 이 관점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보면 브룸의 텍소노미가 이게 텍소노미가 우리말은 분류학이에요. 분류학. 교육 목표 분류학이죠. 교육 목표 분류학. 이것이 이것도 전형이 됐어. 이것도 있잖아. 만능이야, 만능. 브룸 텍소노미. 전 세계 교육학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타일러 모델 모르는 사람이 없어. 브룸 텍소노미 하면 다 알아. 왜? 이것이 지금도 그렇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왔죠. 자, 그래서 브룸은 인지적 영역에서 브룸의 교육 목표 분류 지난번 교육 방법에서 조금 했어요, 그죠? 기억나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지식 이해.
knowledge, understanding, application, 그 다음에 analysis, synthesis, 그 다음에 evaluation, 이 평가. 그다음에 정의적 영역에서는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이게 교육 목표 분류죠. 이게 결과죠. 결과이면서 목표가 되는 거죠. 이 목표 분류학을 해놓은 게 부름이죠. 부름도 결국 우리가 교육과정이든지 교육방법이든지 우리가 한 번은 해고 넘어가야 돼. 이 교육 목표 분류학에서 시험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논술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나올 수 있을래는지. 자, 그 다음 기후에 이제 타바도 마찬가지예요. 타바도 전통주의자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요.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타바가 지금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죠. 교육 목표 설정, 학교 교육 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학습 내용 조직, 교육 목표 평가, 교육 평가 이걸 제시했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다 이거야. 그래서 타바는 이 내용을 보고서 좀 더 자세하게 되었어요. 타바의 모형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로 나오죠. 7개로 나오는데 또 어떤 다른 책의 신 모델을 보면 8개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보면 타바는 교육과정 개발, 지금 개발의 시대죠. 아까 이 개발의 시대라고 했죠. 개발이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죠. 그죠? 개발. 체제 개발. 그래서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슨 내용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구진단. 어서 들어본, 우리가 교육공학에서 수업 체제 개발에서 좀 들어본 내용이죠. 요구진단, 에디 모형, 요구진단,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목표 설정한 다음에 내용 선정, 내용 조직. 요건 세 개는 같죠. 그죠? 타일러하고 같죠. 그 다음에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그 다음에 평가 도구 및 준거 결정. 이렇게 타바의 모형. 타바의 모형은 우리가 별도로 나중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흐름을 잡아가고 가는 거예요. 우리 흐름을 잡고 가는 거예요. 타바의 모형도 역시 목표 중심적이며 객관성을 당연시하는 과학주의에서 타일러 모형의 확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바의 모형 책은 1660년대를 거쳐서 1970년대까지 널리 읽혔다. 우리가 수정을 해가는 모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위긴스 맥타이. 결국 위긴스 맥타이도 보면 이미 시험에 났지만은 이 교육과정 개발 모형 중에 순서를 거꾸로 하자는 것 뿐이야. 그 관점이지 거의 개발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위긴스와 맥타이는 백워드 설계 모형.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제시했다. 백워드 설계 모형은 타일러의 모형에서 절차를 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타일러의 모형이 고용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조직, 학습 결과 평가의 수준이다. 그러나 백워드 설계 모형은 뭐냐? 바람직한 학습 결과의 확인, 그 다음에 학습 성취 기준의 결정, 그 다음에 학습 경험과 수업의 설계 수준. 학습 결과죠. 학습 결과가 뭐냐? 학습 결과가 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과 수업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백워드 설계죠. 그래서 백워드 학습 설계 모형은 학습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활동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이걸 네오 타일러, 신타일러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보면 위긴스, 맥타이, 타바, 브룸, 타일러, 보비트 이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 개발 단계라는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분류를 누가 이야기했다고? 파이너가 이제 분류한 개념이에요. 파이너가 왜냐면 지금 재개념주의자의 대표적이고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일명요약에 이론을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분류를 갖다 쓰고 있어요. 자, 이제 개념적 경험주의자라고 나오는데 개념적 경험주의자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스 티어리가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 시스템스 티어리와 재개념주의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죠. 그래서 거기 내가 이제 그 내용들을 써놨는데 1957년도 소련 스푸트닉 우주선 발사를 계기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생활 중심, 아동 중심에서 학문 중심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촉발되었다. 초등학교 과학 수학을 개선하여 빨리 소련을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에 1959년 9월에 미국 매사추세츠 우주홀에서 교육과정 계획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전문가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가, 수학자가 이 내용을 어떻게, 지식의 구조를 어떻게 곡각으로 빼내서 가르칠 것인가. 이거에 연구를 하다가 10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10년 만에 미국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이런 우리도 빨리 해갖고 우주선 발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미사일도 쏘고 그래. 핵 자주권을 하는데 참, 아직도 미사일 못 쓰잖아. 이게 얼마나 오래. 그러면 우리는 어디요? 지금, 지식의 구조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과학부터. 자, 과학기술부에 좀 해야 돼요. 자, 이제 학문 전문가, 디스플리너리 스페셜리스트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결정하였다. 교육과정 전문가가 아니라 학문 전문가라 그랬죠. 그런데 이들은 학문의 구조, 즉 기본 개념과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파이널은 이를 개념적 경험주의라고 부른다. 교육과정 전문가가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제는 학문 전문가, 디스플리너리 스페셜리스트, 수학자, 과학자, 화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what to teach를 갖다 결정하게 된 거지. 그래서 지식의 구조가 나온 거지. 자, 그래서 개념적 경험주의자. 그래서 이들은 학문의 구조, 즉 기본 개념과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파이널은 이를 개념적 경험주의자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브루노도 이제 학문주의의 교육과정으로 해서 이미 시험에 놨었죠. 브루너는 부운어라고 적혔네, 그지? 부운어. 브루너는 내가 지금 우주홀 회의를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여기에는 교육의 과정이라는 process of education은 책을 1960년에 출간을 했어요. 브루너의 주장에 따르면 각 학문은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교육의 과정에서 그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학문의 기본적 원리나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된다. 학문의 구조화된 지식의 획득을 위해 나선형 교육과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를 발견해가지고 지식의 구조를 각 표현 방식에 따라 표현을 한다면 지식의 구조, 수요 공급의 원리라는 지식의 구조가, 경제학의 구조가 있는데 그걸 수요 공급의 원리를 유치원에는 유치원 아동들 수준에 맞는 표현 방법, 그러니까 그 표현 방법이라는 건 수요 공급의 원리를 어떤 이런 물체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상적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상징적 방법을 통해서 가르친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를 연령별 표현 방법에 맞춰서 표상 방법,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의 방법으로 사용해서 가르친다면 연령별 수준에 맞게 지적 능력에 맞게 가르친다면 무엇이나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다.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이라 그 말을 하려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선형 교육과정은 학문적 교과에 대한 규칙적인 반복, 심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넓게 하는 것이고 발견학습은 학생들의 내재적 흥미와 활동에 입각해 그들이 지식의 구조물을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1960년대 학문의 구조에 대한 탐구가 국가 재정 지원과 권위에 힘입어 미국 교육과정의 연구에 주를 이루었다. 어떤 사람들이 묻는 사람들이 있어. 발견학습이 구성주의 교육과정이냐? 뭐냐? 이걸 묻는 사람이 있어. 여기 나오는 브루너가 말하는 디스커버리 러닝은 어때요? 우리가 지식이 외부에 존재한다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과를 갖다가 지식 구조의 의미로 우리가 세련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외부에 있는 지식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가르칠 건가 생각하는 거죠. 구성주의는 아니라고.
이제 객관주의란 말이에요. 내부에 있는 지식을 어떻게 발견 학습을 할 것인가. 그러나 같은 발견이나 경험 학습이라도 우리가 문제중심 학습을 통해 가지고 문제중심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학생들이 어떤 내용들을 체험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가 창의성 있게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그 발견 학습은 구성주의 학습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브루너가 말하는 현재 이 내용 관점에서는 객관주의 아직은 교수 설계 모형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시함이라고 하는데 내가 처음에 이 사람 이름이 그대로 말 그대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비챈. 우리말로 그냥 읽으면 비우챔프죠, 비우챔프. 비우챔프인데, 내가 미국 사람들 발음을 어떻게 해나고 찾아가지고 다 들어봤어. 그러니까, 보시암. 그래서 비우챔프가 아니더라고. 보시암이 맞더라. 보시암 그러더라고. 보시암이 맞아요. 조지 보시암은 1961년에 교육과정 1호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보시면 교육과정을 한 학교를 위해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와 조직을 기술한 문서. 이게 계획의 관점이죠. 그렇죠? 공식적 교육과정, 계획의 관점이죠. 한 학교를 위해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와 조직을 기술한 문서. 이걸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럼 아까 교육과정이 뭐냐? 그리고 이 사람, 학자가 물어. 고시장한테 물었어. 교육과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란요, 한 학교를 위해서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와 조직을 기술해내는 문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을 계획의 관점에서 보고 있군요. 공식적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리고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정의되니까. 아까 그래서 그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교육과정 체제를 교육과정의 생산, 실행, 평가를 위한 절차로 설명했다. 처음 이제 체제,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와.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교육과정의 체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체제. 개념적 경험주의자에서 교육과정의 생산, 실행, 평가를 위한 일련의 절차로 설명했다.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교육과정 체제 모형은 커리큘럼이 시스테믹 모델이라는 거야. 투입, 우리가 시스템 이론에서 어때요?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어떤 자원을 외부로부터 투입받은 내용을 전환을 통해서 체제 유지를 위한 내용과 과정, 전환의 과정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전환, 인푸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아웃푸트라는 이런 걸 우리가 체제 모형이라고 하는데 교육과정 개발을 그러면 체제 모형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개념적 경험주의자고 보시함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과정에 대한 툴이 뭐냐? 교육과정을 갖다 체제를 위한 내용과 과정, 전환의 과정은 뭐냐? 교육과정을 통해 산출해내는 건 뭐냐? 교육의 결과냐? 투입에는 뭐 요구 분석, 목표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는 것이 보시함의 이야기고. 보시함에 대한 개념적이도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문제에 나올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자, 우리가 존슨, 그 다음에 슈왑, 워커가 있는데 슈왑이 이제 슈왑이 재개념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 획기적인 발언을 해서 넘어가는 전환기를 이루어지는 사람이 수왑이에요. 그래서 수왑이나 이 존슨, 그 다음에 보시함 뭐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도 되는데 그 워커 모형은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잘 나오니까 이런 관점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다고. 자, 어때요?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려야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렇게 오늘 정의한 다양한 관점을 정리하고 파이너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죠, 그죠? 전에는 뭐가 뭔지 잘 몰랐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그래서 지금 한 40분 정도 했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워크까지 할까? 그 워크까지 하고 가자. 그런 게 낫겠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존슨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존슨도 교육과정에 상당히 자주 나와요. 개념의 정의에 자주 나오는데, 존슨은 1967년 교육과정 이론의 정의와 모형의 논문에서, 이게 이게 논문 이름이에요. 교육과정 이론의 정의와 모형이라는 논문에서 당시 유행하던 지식의 구조 이론을 영향을 받아 교육과정을 뭐라 하느냐면, 아까 존슨이 뭐냐면 교육과정을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존슨은 계획도 들어가 있고 결과도 둘 다 들어가 있는데, 구조화된 일련의 의도한 학습 결과로 정의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 단계 차원에서 존슨이 한 얘기는 계획이 아니고 결과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교육과정을 바라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주된 과제가 수업의 결과를 처방하거나 예상하는 일과 관련되며 개발하는 일과 관련되며, 따라서 교육과정은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지 왜 그것을 배워야 하는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것을 왜 배워야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수학이나 재개념주의자에서는 왜 배워야 되는지의 문제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개발하고 이해하고 상당히 큰 획기적인 차이가 있죠. 자, 그 체제적 이론 차원에서는 다시 체제가 나와요. 그죠? 체제. 아까 앞에도 우리가 보스함도 체제라는 말을 썼는데, 이 체제 이론 차원에서 교육과정, 시스템 티어리 차원에서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산물로 간주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걸 이 체제론적 관점에서 보자. 투입, 산출, 과정, 전환, 산출, 과정, 산출이라는 이런 과정, 시스템 티어리에서 보자. 체제론이라는 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생물학자, 우리가 유기체로 본 어떤 내용을 유기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수업 체제는 교육과정을 투입해 학습 결과를 산출하는 모형이다. 시스템이 수업 체제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인스트럭션 시스템. 따라서 보시함과 존슨은 사회과학 기법과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을 하나의 행동과학으로 정립하라는, 이 행동과학이 바로 체제론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바라보려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슈왑의 지적대로 교육 분야는 죽어가고 있었다. 슈왑이라는 사람이 재개념주의로 파이널로 넘어가기 전에 슈왑이라는 사람이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해요. 이분이 썼던 그 논문이 그야말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이때 쓴 이론이 그거예요. 1969년에 수업이 1957년에 스푸트닉 이게 소련에서 쏘므로 인해서 미국에서 우주 개발을 해서 10년 동안 죽어라고 수학, 과학, 물리 이것만 가르쳤어요. 해가지고 드디어 띄웠어. 69년에.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수업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 특히 브루너도 화가 났어. 브루너도 마지막 자기 책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기가 이야기했던 지식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했다, 잣됐다. 중동학교 교회에서 인간을 양성하려면 전인적이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합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거지, 지식의 구조만 가르쳐서 수학, 물리, 과학만 가르쳐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 스스로 반성을 했어. 그때 나타난 것이 수업이야. 수업이 아주,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수업은 교육과정 분야가 사회과학 이론의 만성적인 의존과 수용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걸 해결을 위해서 실천지향적인 교육과정 담론은 실천지향적이요. 실천지향적. 자, 굉장히 중요해요. 1969년에 교육학대회에서 발표했다. 이 교육학대회에서 발표했던 실천, 교육과정을 위한 언어. 이 논문이 그야말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의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학교가 이 죽은 교육을 다 하고 있더라. 죽은 교육을 다 하고 있더라. 이게 인간을 기르려는 기획이 아니다. 이 반성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에는 교육과정 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교육과정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학자, 수학자가 와서 교육과정을 짜고 지식 구조라고 해갖고 가르쳤잖아요.
교육의 실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육과정 본래의 문제로부터 이탈하다. 교육과정이 본래의 문제. 본래의 문제라는 건 교육과정은 뭐예요? 교육과정은 지덕체의 온전한 이 인류 사회에서 온전하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슨 교육과정을 짤 것인가, 그거에 목표를 두어야 됐는데, 지금 10년 동안은 그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 뒀다고 그랬어? 경험이 아니고 우주 개발을 위해서. 오직 우주 개발을 위해서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이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부터 벗어나자. 그래서 교육과정 본래 문제. 왜 문재인인가? 왜 문제가 써져 있냐? 교육과정 본래의 문제는 그거예요. 참다운 인간, 지덕체의 온전한 인간, 인문, 과학, 기술 모든 걸 갖춘 인간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 교육과정이 국가 개발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주선 쏘기 위해서 그것만 가르쳐야, 수학과학 미술만 가르쳐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회의, 브루노도 조사도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생각해 본 것이 교육과정, 그럼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그 과정을 보자. 그래서 딜리버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 딜리버레이션. 심사숙고하자는 말이 딜리버레이션이죠. 토론. 수기의 과정을 통해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찾아보는 것을 전언을 이해하면다. 이런 이게 사실은 수업이 재개념주의를 촉발시킨 촉진자지죠. 여기다 개념적 경험주의자로 넣어놨는데 그 중간 과도기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워커는 수업이 이런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감명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 정말 교육과정이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봤어요.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체제로 개발해서 요구 분석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실적 보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하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워커가 실적 참석했어요.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직접 참석해가지고 한번 가서 관찰해보고 한번 봐왔어. 그러고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 어떤 과정을 거치나. 첫째는 강령, 플랫폼. 강령을 만들고, 강령이라는 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큰 지침을 만드는 것이요. 국가에서 소련의 스푸트닉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하는 것 마냥 국가에서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 서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갑론을박으로 막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설계가 나오는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 이걸 발견해서 강령 수기 개발이라는 이런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개발이죠. 그래서 강령은 교육과정 개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관한 신념이나 가치를 말한다. 1970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자연주의 모형. 수기는 딜리버레이션은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제휴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적절한 대안을 탐구하는 탐색 과정이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설계는 추상적인 논의를 구체화시킨 구조화된 자료로서 교육과정 개발의 산물을 말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산물이 설계이다. 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보면 전통주의자, 개념적 경험주의자, 이걸 개발의 단계라고 하고 이제 재개념주의자가 하나 남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시험 문제는 지금 보면은 어디에요? 그 워커 시험에 나올 만하죠. 다음에 이제 이미 위긴스 맥타이는 나왔죠. 타마 모형도 좀 나올 만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중간에 스킬백의 모형 있는데 어떻든 지금 개발의 단계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재개념주의자가 분명히 어떤 1순위에 도달한 건 분명히 맞은 것 같아. 올해가 아니는데 내년에라도만 나온다면 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고, 내가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쪽 조직이론에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는데, 자,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